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승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3월 8일 월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현재 시장 적정 밸류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 그래서 시장 적정 밸류에 대한 제가 가진 스탠스를 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금 대응 전략과 현금을 운영하는 이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자, 시장 적정 밸류는 현재 지금 우리는 현금을 30% 가지고 있습니다. 30% 갖고 있고요. 여기다가 인버스를 5% 섞었어요. 뭐 인버스나 이제 현금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운영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회원분들 중에. 현금을 운영하지 않는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지수가 하락을 하면 10% 빠지면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수 대비 1.5배 정도 보시면 돼요. 현금을 30% 갖고 있으면 자 지수가 10% 하락하면 10% 정도 하락하는 게 맞고요. 자, 만약 현금이 없다 그럼 지수가 10% 하락하면 15% 정도 하락하는 게 맞아요. 요것보다 만약 잘 버텼다 그러면 이제 계좌 방어를 잘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정도가 이제 적정 정도 보면 되고요. 변동성이 종목별로나 이렇게 보게 되면 지수보다 당연히 변동성이 큰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중소형주 위주로 특히 이제 운영을 한다 그러면 더 그렇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도 특히 주도 섹터라 그러면 변동성이 더 큰 거예요. 항상 보면 주도 섹터를 가지고 있으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큰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고, 이게 이제 통계치로 보통 요 정도가 이제 정리가 된다. 이것보다 만약 하락폭이 좀 더 크다 그러면 내가 더 고리스크군의 자산을 많이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적정 밸류는 코스피 3000포인트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한 15%에서 한 20% 정도 버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적정 밸류가 한 2500에서 이제 3월 15일부터는 한 2600포인트 정도로 보면 될 텐데, 26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를 계산해보면 한 15% 정도 되고요. 2500포인트에서 이제 3000포인트를 계산해보면 한 20%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금이 30% 있으면 지금 10% 정도를 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5일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시간 가치를 입혔을 때 한 2600포인트 정도 이제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3월 15일 이후에 만약에 지수가 빠져주지 않고 3000포인트에서 이제 뭐 버텨준다 그러면 우리는 현금을 한 10% 정도 줄여서 현금을 20%에서 25% 정도 이제 줄여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더 살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현금을 운영하는 이유. 자, 주가는 가치에 연동을 해서 움직인다 그랬죠. 자, 가치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이유는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주식이라는 게 기업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기업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으면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평가되어 있으면, 이건 저평가되어 있으면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고평가가 되어 있으면 매수세가 당연히 커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업별로 보면, 지수는 이제 평균을 해놓은 거니까 기업별로 보면 저평가된 기업들은 당연히 상승력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 미래 가치가 이제 오버밸류가 돼 있다라든가 다운사이드가 잡힌다라든가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그 가치의 이제 하락분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아니면 미래 가치를 너무 많이 땡겨놓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가 조정이 진행이 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변동성을 가지면서 주가는 항상 가치에 수렴하기 위해서 변동성을 가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과열 이제 매수세가 많이 붙어서 과열 무슨 뭐 테마라든가 이슈로 인해서 과열 흐름이 있을 때는 제 가치를 찾아서 내려오는 거고, 또 무슨 악재성 이슈라든가 뭐 시장에 많이 흔들릴 때 많이 빠져 있으면 제 가치를 찾아서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 버블을 팔고 침체를 사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시장에서 침체되어 있어서 상승력이 높은, 자, 상대 비교를 통해서 시장에서 상승력이 높은 쪽으로 리밸런싱을 계속 작업을 해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현금 대응을 하는 이유는 시장이 버블에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버블에 있을 때만. 시장이 비쌀 때만 이제 현금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금을 운영하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시장이 비싸니까 제가치까지 내려올 때, 내려와서 이제 저평가 구간에 온다거나 제가치 구간에 있을 때, 좀 더 사기 위해서 현금을 만드는 거죠. 버블이 없을 때는 변동성이, 하락 변동성이 가능성들이 보여진다 그래도 꾹 참아야 돼요. 왜냐면 그 하락이라든가 상승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비싸거나 비싸지 않을 때는 팔지 않고 변동성을 견디고 유지하는 대응을 하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수익률을 키울 가능성들이 높아요.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운영하는 이유는 버블을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비싸면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싼 기업들이 많으니까 좀 많이 팔아서 현금을 챙겨 놓는 거죠. 그리고 새로 이제 지금도 싼 기업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담아가는데 강제성을 둬서 평균이 비싸면, 자, 지수가 비싸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버블에 있는 섹터가 내려오게 되면, 자, 저렴한 기업들도 더 많이 내려오는 경우들이 같이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버블이 깨지면서 내려오면 많이 내려오고 저평가 기업은 덜 내려오겠죠. 근데 어때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을 운영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아웃퍼폼 수익률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버블이 확대되고 뭐하고 해서 현금을 만든 게 단기적으로는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버블이 확대가 돼도 결국은 제가치까지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항상 가치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거, 당연히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금을 운영을 하는데 이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빠질 것 같으니까 현금을 만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치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판단하고 있는 제가치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현금을 만든다라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개념, 왜냐하면 지수 수익률을 이기기가 어려워지니까. 근데 이제 버블 포지션에 있을 때는 편하게 현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시장이 그 정도 밸류에 있다라고 봐서 현금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적정 밸류를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보면, 시장 가치를 체크해서 시장 밸류에 맞춰서 이제 현금을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자, 코스피 이익이 2017년도에는 130조에서 135조 정도 나왔습니다. 한 2700포인트 정도가 적정 밸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은 2600포인트 근방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를 보면 2020년도 거를 선반영한 거예요. 2019년도 2020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기업 이익들이 내려올 거다라는 부분들을 선반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왜 우리는 이제 현금을 안 만들었을까요? 자, 그때 이제 현금을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진짜 기업 실적이라든가 경제에 타격을 줄 만큼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부분들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익이 130조, 135조에서 내려온다 그래도 다시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비싼 구간이 아니라 그러면 현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결과론적인 거고,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려고 그러다가 중간에 만약에 합의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위로 크게 뻗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는 이익이 한 130조 났기 때문에 적정 가치가 한 3000포인트 정도 잡혀있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면 3000포인트 정도 잡혀있는데 2700이면 너무 싼 거잖아요. 상승여력이 15% 이상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2020년도에 코로나까지 이제 엮이면서 2020년도에 코스피 이익이 105조까지 쭈그라들어요. 그래서 이때를 적정 밸류 해보면 한 2100포인트 정도 된단 말이에요. 2100포인트 정도 되는데 이건 이제 결과적인 거고, 이때 당시 1400까지 1500까지 빠졌던 건 뭐예요? 이익이 80조까지 쪼그라들 거다. 90조까지 쪼그라들 거다. 기업이익들이 자 150조까지 올라갔다가 자 80조, 90조까지 쪼그라들 거다라는 걸 반영을 해서 1500, 1400까지 빠졌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뚜껑을 까보니까 105조를 벌었단 말이에요. 코스피 이익이.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자 21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확인이 됐으니까 적정 밸류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2021년도에 이제 회복을 할 거다. 자, 업사이드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2020년도에 미리 올라온 거예요. 2021년도 거를 땡겨서, 밸류를 땡겨서 미리 올라왔기 때문에, 자, 올해 6월까지는 어때요? 지금 구간부터는 밸류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올해 실적을 작년에 이미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을 해놓은 거죠. 그렇게 보면 2021년에 2100포인트에서 자 보면 올해 지금 이익이 추정치가 잡히고 있는 게 얼마냐면 자 140조에서 16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추정치로 잡히는 거는 2018년도보다 더 벌 거라고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2018년도에 이제 150조를 벌었으면 올해는 한 155조 지금 이렇게 잡히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연말까지니까 이제 가봐야 아는 거고, 내년에는 어떻게 잡히고 있냐면 업사이드가 한 20%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거를 반영을 하면 야 3000포인트인데 그럼 지금 3000포인트 구간에 있는데 현금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냐. 지금 시점이 3월이라는 거죠. 앞으로 9개월 동안 올라야 될 부분들이 지금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6개월 정도 선반영을 하는데 지금 9개월 이상 선반영을 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가치가 3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걸 딱 계산을 해봤을 때는 지금 이제 3월 시점에서 보면 2600 정도가 적정 밸류고, 자 12월에서 2월까지를 12월에서 2월까지가 1월, 2월에는 한 2500포인트 정도가 적정 밸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 기준 2500포인트 정도가 적정 밸류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놓고 보면 2500을 계산해보면 3000포인트는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3월 15일이 되면 지금 시간 가치가 입혀져서 밸류, 적정 밸류 한 2600 정도 봐주는 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우리가 30% 갖고 있는 거에서 5%에서 10%를 줄여서 주식을 더 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빠져주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지금 이제 현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20년도에 이제 코스피 추정치를 반영을 해보면 적정 밸류는 한 180 정도, 코스피 한 3600 정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밸류에이션 해보면 지금 증권사나 레포트 같은 데서 보면 코스피를 지금 한 3500 정도를 상단으로 잡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자, 내년 밸류를 선반영했을 때, 자, 요 정도 밸류가 지금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리포트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2022년부터는 애매한 포지션이 뭐냐면 2023년에는 2020년도보다 다운사이드가 나올 거라는 게 추정치예요. 2020년도보다 2023년에 다운사이드가 나올 거라는 게 추정치예요. 그럼 2023년에 어느 정도 다운사이드가 나올 거냐? 지금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추정치를. 근데 이제 2022년도 한 6월 정도 되면 그런 다운사이드 폭도 잡히겠죠. 자, 2022년 이후부터는 왜 다운사이드를 보고 있을까요? 자, 긴축 정책에 본격적으로 들어설 거라는 거죠. 2022년까지는 이제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2021년도 하반기에서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게 아니고 단기적인 실적의 업사이드들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밸류를 봤을 때 2022년도부터는 다운사이드는 어느 정도 줄 거냐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3500포인트가 2022년도까지 보면은 적정 밸류 수준 된다 그러면 이 이후부터는 이게 다운사이드가 잡혀서 이익 추정치가 내려갈 가능성들이 되게 높은 거죠. 그게 마이너스 30%가 잡힐 거냐 마이너스 10%가 잡힐 거냐 이런 것들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3000포인트에서 3500포인트 해봐야 3500포인트 해봐야 거의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상승 여력이.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섞어서 싼 구간에 사주고 좀 이제 비싼 구간에 오면 조금 덜어주고 하게 되면 수익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예요.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고 현금이 부담스럽지 않은 포지션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현금 대응을 해나가는 거고요. 지수 대비 아웃퍼폼 수익률을 좀 더 쌓아나가기 위해서 현금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을 운영할 때는 항상 기업 가치, 시장 가치에 맞춰서 이제 시나리오를 짜둬야 된다라는 거죠. 자, 2020년 12월에는, 자, 12월에 보면 이제 한 32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뻗었단 말이에요.
12월에는 적정 밸류가 한 2,400포인트 정도 세요. 2,400포인트 정도가 적정 밸류인데 3,200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제 30% 정도 버블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시간 가치가 입혀지면서 버블 폭이 낮아졌죠. 30%에서 15%에서 20%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을 이만큼 더 사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사보자 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놓고 있느냐 보면, 자, 기술적인 자료로 보면, 자, 지금부터 만약에 여기에서 하락 조정이 시작이 되면 기술적인 자료는 2700포인트 밑에서 빠져서 여기에서 이제 다지고 올라가는 게 이게 기술적인 포인트가 나와요. 자, 상승이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상승의 절반 정도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게 기술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포지션인데, 가치를 기준으로 둔 게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기준으로 놓게 되면 항상 왜곡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렇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우리가 포지션 설정을 하려면, 자, 시장 밸류라든가 지금 기업 밸류라든가 요런 거를 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 현금 대응을 할 때는 전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부 비중을 갖고 있는 기업의 밸류를 보는 게 아니고 시장 전체를 놓고 기준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 밸류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주식 현금은. 그리고 이제 뭐 기업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다른 부분들이고. 그래서 보면 29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현금이 지금 뭐 12%, 16% 정도 갖고 있는 게 이제 밸류상 맞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29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는데 3월 15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 현금을 11% 정도 유지하는 게 맞아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나갈 거고요. 자, 2800포인트 밑으로까지 내려와 준다 그러면, 자, 현금을 이제 8%까지 축소를 해볼 거고요. 27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와 준다 그러면 현금을 이제 한 4% 정도 이제 축소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26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 당연히 주식 100%죠. 여기에서 그럼 더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견디는 겁니다. 이건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에요. 더 빠져준다 그러면 계좌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지수가 예를 들어서 빠질 때 전체가 함께 빠지지만 더 많이 빠지고 덜 빠지고 하는 섹터가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 대한 왜곡이 만들어져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상대 비교를 해서 리밸런싱을 취해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키울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와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런 걸 이제 계산을 해서 회원 방송에서도 그렇고 계속 코멘트들을 정리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냐? 안 내려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2020년 12월 달에 현금을 30% 만들 때는 이게 적정 밸류였지만, 지금은 이제 시간이 3개월 흘러서 기업들이 그만큼 돈을 더 벌었잖아요, 3개월 동안. 그래서 밸류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버블 포인트가 지금 현재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금을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 위치가 지금 자리에 있다 그래도 맞춰서 하는 거. 만약에 지수 위치가 3200포인트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현금이 아까 이야기했던 15%, 20%보다는 더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요것보다는 플러스해서 갖고 있어야 되겠죠. 뭐 한 18%에서 한 24% 정도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 가면서 현금을 운영을 할 때도 현금을 어느 만큼 운영할 거냐, 요런 데에 대한 이제 합리적인 포지션들을 취해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을 키울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18년도부터 2018년도 10월달 폭락이 올 때부터 2020년도 여기까지 코로나 폭락 때까지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 수익률들이 쌓여가고 있다. 지금 계좌는 뭐 약수익이거나 조금 손실을 찍고 있어도 장기 수익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쌓여가고 있다라는 코멘트들을 계속 드렸어요. 경제라는 건 영원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고점이라는 건 언젠가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지수가 이 위치에 왔을 때 내 계좌 수익률은 폭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다른 거죠. 장기 수익률이 줄어드는 구간이에요. 이 밑에 있을 때는 항상, 요런 밑에 있을 때는 장기 수익률이 올라가는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이런 고점에 있을 때는 어때요? 장기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장기 수익률이 떨어지는 포인트. 2007년도에는 아니죠. 여기는 적정 밸류였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이 떨어지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버블을 구갈 때는 항상 장기 수익률이 떨어지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요럴 때도 장기 수익률이 떨어지는 포인트고, 요럴 때도 장기 수익률이 떨어지는 포인트고, 여기서부터는 아니에요. 왜? 시장이 비싸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데서는 그냥 계속 좋은 포지션인 거예요. 지수 변동성을 보고 보는 게 아니고 기업 가치와 시장 가치를 보고 항상 대응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원분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지금은 공포를 이겨내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욕심을 관리하는, 아니, 공포를 관리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무조건 버텨야 된다라고 그랬죠. 지금 구간은 시장이 싸지가 않기 때문에 욕심을 관리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자, 욕심을 관리하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금 운용을 좀 하는 것도 이제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2018년도부터 2019, 2020년도에 우리가 투자했을 때처럼 크게 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리고 또 이제 언젠가 하락 조정이 크게 왔을 때 이제 수익률이 커지는 거지. 지금부터는 수익률이 크게 쌓이지 않는 구간이에요. 작은 수익을 쌓아가야 되는 구간이고, 이제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져있을 때는 자, 움직이면 큰 수익률이 만들어지는 구간이에요. 이런 포인트들을 항상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욕심을 관리하지만 왜 투자를 계속 해나가야 될까요? 변동성이 언제 어떻게 나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항상 참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공부량을 계속 축적시켜 나가야 이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것도 두들겨 맞아야 그 하락 이후에 반등해서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업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공부를 계속 이제 축적시켜 나가다 보니까 산업 푸름이라든가 지금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저평가된 섹터군이 어디고 어디가 싸고 어디가 업황이 좋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 존재하고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치를 체크를 해서 항상 시장 밸류에 이제 맞춰서 현금 운영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2021년인데 2023년까지 보면 지금 이제 3년이잖아요. 3년 남았는데 2023년까지 보면 이게 수익을 크게 내기가 어려운 구간이에요.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익이 20%든 50%든 얼마든 난다 그래도 결국은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토해낼 구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포인트에 있고 막 1400포인트, 1500포인트에 있을 때는 적정 밸류가 이게 3000포인트, 막 3000포인트 되면 상승 여력이, 지수 상승 여력이 100% 막 50%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수익률이 커져나가는 구간인데, 지금은 이제 이게 위로 가봐야 한 3500까지 갔다가 이제 뭐 밑으로 내려올 구간이라는 거죠. 버블이 좀 쌓이면 뭐 4000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이후에 밑으로 내려올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영원히 우상향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2023년 이후에 조정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2023년에서 뭐 2025년 만약에 요 구간에 어떻게 조정이 하락 조정이 크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또 리턴이 큰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사이클로 보면 대충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반복이 됩니다. 이 사이클이 빠를 때는 3년마다 반복이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뭐 1년, 2년마다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1, 2년마다 뭐 진행이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3년에서 5년마다 진행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길면 길수록 수익은 확장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니까.
자, 쉽게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1500포인트에서 지금 이제 3000포인트까지 오는 구간에 회원분들 중에 수익률이 이제 100% 이상 돼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4000까지 올라간다 그래도 여기에서 수익률은 어때요? 한 50%가 만약에 더 쌓이면 100%가 추가되는 거예요. 복리의 개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시작한 분들은 어때요? 계좌 수익률이 뭐 20%에서 50% 쌓였다가 이제 밑으로 한번 꼬꾸라지는 구간들을 만날 구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견뎌야 다음에 또 이런 큰 수익률들이 내 계좌에 쌓이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 폭락이라는 걸 두들겨 맞아야 이 변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시장에서의 변화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 그간의 경험이 분명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수익률을 확장시켜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항상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비싼 구간에도. 다만 지금은 장기 수익률이 줄어드는 구간이라는 걸 이해를 분명히 해야 돼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장기 수익률이 늘어나는 구간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만 투자를 시작하고 싶겠죠. 근데 못해요.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를 찾아다니지 않아요. 왜? 시장이 지금 좋은 구간에서도 수익률이 조금이지만 쌓인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수익을 쌓는 5%가 지금 쌓는 20%가 이게 뭐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이제 뭐 100배가 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쌓는 뭐 5% 20%가 200% 뭐 30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장기적인 복리 개념을 입히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익도 소중한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큰 수익이 한꺼번에 이제 쌓여가는 구간이니까 당연히 더 투자를 늘리든지 아니면 투자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건 항상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이 좀 좋으면 시장이 이렇게 있을 때도 변동성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운이 좋아서 맞아지게 되면 이렇게 크게 올라왔던 시장만큼 수익이 쌓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거다라고 가정할 수는 없어요. 이건 말 그대로 운이니까. 버블에 들어가기 전에 변동성을 만들어주면서 제가 주식 비중을 늘릴 포인트, 줄일 포인트가 운이 좋게 들어맞게 되면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운이 작용할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을 위해서 우리가 현금 운용도 하는 거고, 시장보다 지금은 수익률이 줄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이 줄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금을 운영하는 거예요. 현금을 운영하는 거다. 근데 장기 수익률이 좋은 구간에는 어때요? 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현금이라는 거는 운영하면 안 되겠죠. 장기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간인데 현금을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침체 구간일 때 현금을 운영하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노이즈가 큰 거예요. 수익에서 소외될 수 있는 노이즈가 큰 거고, 지금처럼 버블 국면에 있을 때는 현금을 어느 정도 운영해주면 효율을 높이면서 오히려 수익률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욕심을 관리해야 될 포지션과 욕심을 내야 할 포지션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투자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막 내기 시작할 때, 광분을 할 때는 욕심을 줄여야 돼요. 현금을 못 만드는 건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본규모가 크지 않아서 어차피 내가 계속 저축을 하면서 일정하게 자금이 들어올 거라 그러면 굳이 뭐 현금을 만드는 건 피곤하기만 하고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근데 내가 거치식 규모가 크다 그러면 무조건 현금을 운영해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지금은 거치식 규모가 내 노동 수입에 예를 들어서 뭐 50배 100배 이상 된다 그러면 뭐 월 단위로 봤을 때 내 노동 수입에 50배 100배가 된다. 뭐 5년치 10년치의 연봉 수준을 내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현금은 무조건 운영을 해야 되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마다 자기만의 이제 포지션마다 상황이 달라요.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키워가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장기적으로 수익을 계속 확장을 시켜나갈 수가 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시장 적정 밸류를 항상 체크를 해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운영 전략 같은 것도 이제 수립을 하면서 운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